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50대 남자들, 힘 빠진 50대 남자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50대 남자, 50대는 남자들한테서 굉장한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평생 내가 계속 잘 가고 잘 나갈 것 같았었는데 아닌 거죠. 이때부터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기업 임원 한 분하고 상담을 한번 했어요. 이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 30대 젊은 나이 때는 옆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처지를 좀 이해해주고 말하면 좀 들어주고 나랑 이렇게 정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고 사실 이제 50대쯤 되면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떨어져요. 여성들 같이 폐경이 돼서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진 않지만 30대부터 아주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많아진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서 조금 여성스러워지죠. 옛날에는 마누라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무슨 저런 걸 질질 짜는 거 이런 거 보고 있냐.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시사, 다큐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요즘에는 이 50대가 되니까 자기도 드라마가 야 이게 재미있구나 푹 빠지고 드라마 내용이 막 궁금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지금 그 증상이 갱년기 증상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50대 하면 옛날 같으면요. 우리가 태어나기 조금 전 세대만 해도요. 50살이면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50에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100세를 넘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50대 남성은 앞으로 100살 살 거를 그 먹을 거리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또 다른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갱년기 첫 번째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가 흰머리. 좋은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정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밖으로 내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기가 막히게 요 시기가 되면서 정력의 감소가 타고 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힘이 모자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50대가 돼서 이제 할 일이 없어져서 뭐 명퇴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시작하면 낙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서히 훈련을 해서 등산도 가게 시켜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또 지방이 늘어나요. 지방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옵니다. 여기 남편들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도 나 미치겠어 이거 아랫배만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역시 이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우선 책임감도 느끼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부모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애 아직 덜 컸어. 학교도 더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불안, 우울, 불면증 이런 게 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흰머리, 그죠? 자, 청력, 시력 다 떨어집니다. 눈도 잘 안 보여서 돋보기 써야 되고, 그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TV 소리를 자꾸 높이고 이렇게 돼요. 또 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어도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다시 읽어보면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런 증상이 여성들은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폐경이 딱 오면서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 자, 이때 되면 부인들은 남편이 좋을까요? 좋아질까요? 평생을 왼수로 살았는데 이때 와가지고 계속 집으로 들어와요. 그죠? 평생 안 들어오던 인간이 일찍 들어와. 그리고 계속 뭘 해달래. 무슨 사춘기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꼭 사춘기 아들같이 돼버리죠. 와서 해달라는 거 생기고 찡얼거리고 이런 이게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감정적으로 다른 동물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 키워보셨죠? 그죠? 딸과 아들이 비슷합니까? 전혀 다르죠? 딴 데서 온 동물 같아요. 네? 왜 그러냐? 그게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크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가진 감정의 평균 잡아서 10분의 1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남자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야 좋아 미치겠다 이런 느낌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느껴본다 이거예요. 네? 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정말 참 나를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남자들도 가지지만 그 강도가 여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잘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갔다 왔어요. 사내놈, 계집애가 갔다 왔어요. 소풍 갔다 와 재밌었니? 이렇게 부모가 묻습니다. 그럼 사내놈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내놈은 대답이 30초를 못 넘어요. 그 이상 설명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떠날 때나 가서 보물찾기 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돌아올 때의 느낌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답이 뭐예요? 아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뭘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어. 똑같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래? 감정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1, 기분이 나쁘면 마이너스 1, 기분이 더 좋으면 1, 기분이 더 나빠도 마이너스 1. 복권에 당첨됐어. 기분이 막 무지하게 좋아도 1. 무지무지 나빠도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계집애가 소풍을 갔다 오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한 30년을 해도 남아있어.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소풍 가서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두 번째로 여자는 대화하는 방법 다릅니다. 남자랑 다르죠. 남자 5명이 생맥주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얘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좀 해, 이 새끼들아. 나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자 5명이 갔다.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5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죠? 애 얘기, 옛날 선생님 얘기, 요새 백화점 얘기, 어제 본 극장 얘기를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의 방식도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는 완웨이로만 얘기를 하고 여자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남녀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감정이 다르다는 것은 상처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크면 상처도 크고 깊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별로 없으면 상처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남자는 아유 별거 아니게 이렇게 느껴지고 여자는 너무 많이 아파요. 이 차이 때문에 남자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인간아 너는 그러고 사냐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남자는 아프다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죠. 그죠? 꼭 하나가 들어놓아야 끝이 나요. 누가 들어놓을까요? 왜 시어머니가 들어놓아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눕는 거예요. 며느리가 더 예민하면 며느리가 뻗는 거지 뭐. 근데 뻗었을 때 진짜 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몸살이 났다고 그래? 뭔 놈의 병이야 그게? 없죠. 왜? 정신이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남편들이 50살쯤 되면 참 괴로워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특히 이제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는 맞벌이 안 하는 여자분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맨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누구 얘기, 학교 공부 얘기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뭐 조금 갑자기 변화가 있어도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금방 네트워크를 찾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책임만 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네트워킹이 안 돼 있잖아요. 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번도 같이 정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면 너무나 많이 외로워집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쳐다도 안 봐줘. 자식들도 이미 나랑 싸워서 하도 싸워서 나한테 혼이 나서 싫어. 그러니 내가 어디다가 정을 주고 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남자들이 꼭 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극장 구경도 혼자 갈 줄 알아야 되고 밥도 혼자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청소, 빨래 혼자 할 줄 알아야 부인한테 딴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남자들이, 이 50대 남자들이 원하는 게 또 생겨요.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부부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여자도 이 시기가 되면 폐경이 되면서 나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적인 부분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활성이 되면서 노화나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기살려 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 네가 여지껏 망나니 짓만 하고 다녔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 오지 마.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싫어 이런 게. 그런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남편이 싫어져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싫어진 거지 육체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자가 부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어떤 놈이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냐고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는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자가 나한테 부인이 나한테 했을 때 얘기의 목적은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거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내 감정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만 알아달라는 얘기인데 남편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이런 남편이 집에 와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 시간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자꾸 많아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아 그랬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구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데 장단을 맞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결하려고 해결사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장단만 맞춰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거기에 질문을
반대로 한마디씩만 하면 아주 쉬워져요. 그래? 그때 당신 기분이 어땠는데? 이렇게 거꾸로 한마디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그 얘기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분들도 알아야 될 거는 남편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남편은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가 그랬어? 그러면 일은 다 해결됐어. 당신 옆에 있으니까 다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남편을 조금 기살려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뭘 먹고 살아요? 기를 먹고 살아요. 남편은 여러분이 주는 칭찬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당신이 최고야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나가서 일 다 해요. 그러니 그런 기를 살려주는 말을 한마디씩만 해야 된다 이거죠. 재밌어요? 네. 운동도 이때는 서서히 천천히 작은 운동,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게 NEAT라는 게 있어요. NEAT인데 Non-Exercise, 운동이 아니야. Activity Thermogenesis, 그냥 운동이 아닌 일로 열을 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정거장을 한 정거장쯤 전에 내려서 걸어온다든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니트 운동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집에서 빨래하는 거. 하루 종일 빨래를 한다. 아주 훌륭한 운동이다 이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한다.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지 나가서 마라톤 한다고 달릴 게 아니라 이거죠. 자, 남편을 뭘 시켜요? 네, 좋아요. 남편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한 번에 2가지씩 3가지씩 시키면 못해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시켜야 돼요. 청소하고 빨래 이러면 남편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요. 밥을 얹혀놓고 청소를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씩 밥해. 그러면 밥을 해요. 왜 못하겠어 밥을. 그다음에 다 했어. 그러면 청소해. 그렇죠? 남편한테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 시킨다. 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언성도 높아지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겠어. 소리를 좀 질러줘야지. 누가 먼저 지르기 시작할까요? 대개는 남편이 질러요. 남편이. 왜? 아니 참다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부인들이 자꾸. 당신은 말이야 지금 나의 누구 아빠는 아직도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뭐야 지금 돈을 말이야 이거 갖다 주고 나쁘고 살으라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얘기를 남편들이 하니까 남편들이 자존심에 딱 한 번 찔리면 바로 성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네? 남편 기를 살려주라고 그랬죠. 남편이 여기서 자존심이 팍 떨어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때 남편은 항상 결혼한 남자는 머릿속에 어깨 위에 이따만한 큰 책임감을 지고 삽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내 부인이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나누면 되는데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 해요. 잘못해서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부인은 그걸 몰라요. 그럼 남편은 그걸 부인한테 털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돈을 안 주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상의를 하면 되는데 상의를 안 해. 상의를 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상의를 안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딴짓을 해서라도 그걸 어떻게 다시 다른 데에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근데 막아지냐고. 안 막아지죠. 그죠? 그게 그렇게 쉽게 막아지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어져요. 이때 부인이 남편의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한 2번만 끼얹으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다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되면
여기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빌 게이츠 같이 살아야지.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빌 게이츠 같이 돈을 벌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성형수술을 100번 하면 여러분이 공주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남편이 말 안 하고 내가 확인을 했을 때 그때는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마음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꼭 그랬을까? 아니라 이거죠. 막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거라 이거야. 그럴 때는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아빠는 평생 누구를 위해 일했어? 가족을 위해 일했죠. 근데 가족을 위해 일하는 50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들이나 딸이 틱틱거리고 우리 아빠는 뭐 이래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서 그 말을 표현을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의 말에 약간은 복종하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요 50대 시기의 아빠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한 말에 상당 부분이 비슷하거나 겪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떠냐? 제가 지금 50대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50대 남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뭐 잘나지도 못했고, 뭐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 말을 좀 잘한다고 텔레비에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데 나오는 데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찍 실패를 했어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하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 엄청 잘 나갔어요. 저는 지방대학 출신이어서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정의학을 했는데 연세대학에서 가정의학을 하면서 내가 교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내가 거기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다르게 정한 거죠. 나는 나가서 개업을 해야 된다. 거기 남을 수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3년 동안 개업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는 환자가 하루에 500명씩 왔어요. 그만큼 내가 환자들한테 해주거나 환자들이 나한테 받는 만족감은 충분히 내가 그런 탤런트가 있다라는 거죠.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합니다. 사업을 해요. 사업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똑같고 TV를 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그걸 해야 돼. 가수면 끝까지 노래를 해야지 딴짓을 하면 안 되고 개그맨은 끝까지 개그를 해야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했어요. 제가 잘 나가니까 누가 와서 찌르죠. 야,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하고 또 그거 망하니까 이제 병원을 무슨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그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망해요? 제가 자라날 때 삐삐 아세요? 삐삐? 그다음에 핸드폰이 처음 벽돌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요. 핸드폰 장사를 했어요.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IMF가 타고 왔어. 내 돈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망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 제가 서울이라는 데로 옵니다. 다시. 서울로 왔는데 어느 병원으로 제가 초빙이 돼서 왔는데 월급을 차압당해. 야, 뭐 유명한 조금 잘한다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월급을 차압당하는 의사야. 제가 얼마나 참 그 병원을 다니는 게 낯뜨겁고 별로 그렇게 이쁘지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이 차압당하는 의사가 나가서 맨날 술 먹고 놀 수가 있어요?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뭐를 해요? 논문을 씁니다. 3년 동안 논문을 30개를 써요. 그 당시에는 논문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던 시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어, 내가. 밤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를 점점 부르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강의하라고 하는 미천이 된 거예요. 점점 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자꾸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3년 만에 그 소송에서 제가 이겨요. 대법원에 가서 이겨서 개돈이 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3년 또는 그 차압당하는 시기가 없었으면 저 뭐 그냥 일일이 만보로 살았겠죠 또. 그래서 여러분한테 온 또 나한테 왔던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남편들한테도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명예퇴직이 됐든 사업의 실패를 한번 겪더라도 그건 다시 뒤집어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새로 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남편의 길을 살립시다. 특히 요즘에는 이 동안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이 안 들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여자들이 막 정말 악을 써요. 그죠? 긴 팔에, 긴 바지에, 장갑에, 모자에, 선글라스에. 여러분은 조금 먹고 1년 2개월을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딜이 먹고 일찍 가는 게 낫겠어? 에? 뭐가 좋아요? 먹고 죽자? 아! 내 성격 이런 거 물어보는 성격이 아닌데. 여성 호르몬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나요? 스스로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